안녕하세요. 비욘디 커팅 엣지 인터뷰 홍해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우리 몸 전체의 질병입니다. 이른바 체질 면역학적인 질병이고요. 정형외과적인 수술보다 오히려 내과에서 약물 치료가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어떤 질병인지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상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활막세포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그게 어떤 분야인지 짤막하게 좀 여쭐까요? 관절에는 관절에 액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윤활액 또는 활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활액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세포를 갖다가 활막세포라고 하죠. 예, 근데 이 활막세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활막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요. 암세포처럼 전이는 안 하지만 그 관절 안에서는 국소적으로 암세포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렇게 연골이나 오. 뼈를 다 녹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관절이 손상되는 그런 질병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이런 활막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예. 그 활막세포가 마치 암세포처럼 막 증식을 증식을 해서 하는 거. 원인은 뭐 아직 모든 병이 다 원인은 모르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가 모든 병의 원인이죠.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라든지 혹은 재미있는 것은 이 치주염, 아이고. 치주염 세균이 관절염 환자에서 이제 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려면 일단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요. 약물 치료를 갖다가 잘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이제 주된 치료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네, 약물이 역시 핵심이다. 치료에서는요. 그렇죠. 왜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활막세포의 병이기 때문에 야, 이거 활막만 수술로 제거해버리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관절에 예전에는 활막을 다 제거하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죠. 어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도 또 면역의 이상이기 때문에 관절 내로 그런 면역세포가 들어와서 다시 남아있는 활목들을 증식시키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수술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몸 전체의 병이고 이 예. 국소적인 병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로만 하면 엔진의 고장이 난 거죠. 제일 중요한 엔진.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예. 그거를 손보지 않고서는 병을 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치료 목표는 우리가 환자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안 아프고 또 부기도 빠지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뼈하고 연골이 녹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망가지지 않게끔 우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망가진 연골도 오히려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물이 아주 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약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네. 하나는 그냥 아프니까 아프지 말게 해주는 약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거에만 주로 치료약이 중점이 됐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피린하고 진통소염제인데요. 근데 그런 거는 통증만 없애주지 그 병을 낫기는 하지 못하고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효과는 좋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류마틱은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로 병이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 스테로이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적용한 의사가 노벨상을 받게 됐죠. 그 정도로. 예. 그렇지만 네. 이제 스테로이드의 그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살도 찌게 되고 멍도 잘 들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좋은 치료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약들이 항류마티스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인데요. 예전에는 항암제로 분류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항암제를 소량으로 쓰게 되면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1차 치료제죠. 근데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먹는 약물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약물로 치료되는 확률이 한 50%도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고 좀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그쳤는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물학적 제재,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생물학적 제재. 생물학적 제재가 뭐냐? 어떤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차단하는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공법, 즉 미생물에다가
그런 유전자를 넣어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생산을 하고 대량 생산해서 그걸 분리를 해서 순수 분리를 해서 환자한테 투여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인데요. 이제 이런 약들이 개발되면서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라는 것에 의심을 가졌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보고 그걸 휴먼한테 사람한테 또 적용을 했더니 그 전에 치료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 전에 약제는 보통 먹는 약을 한 3개월 있어야 겨우 효과가 나타날까 말까였다면 이런 약들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1, 2주 내에 증상이 확 좋아지는 네.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됐던 거죠.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납니까? 기존 과거 치료에 그렇죠. 비해서요? 뭐 기차하고 비행기의 수준이라고 이야, 할까요? 그 그래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네. 예. 앞에 나왔던 뭐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은 네. 이 화학적인 합성으로 만든 약인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이 신약들은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다. 예, 그러니까 뭐 기술이 미생물 필요하죠. 유전자. 예, 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고 음. 그걸 만드는 데는 막대한 시설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만 주로 만들 수 있고요. 한국도 이제 이런 걸 생물학적인 제재를 복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시밀러에서는 한국도 아주 선두주자급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막 예. 주가도 엄청 높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이유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약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제제의 그 치료제가 자그마치 6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는 거죠. 환자는 뭐 위장병이나 심장병보다는 적지만 네. 워낙 단가가 비싸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단가가 비싸고 또 지속 투여해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네. 모든 회사들이 이 랭킹 1위부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죠. 이런 약품을 잡기 위해서 저희 나라도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그 강국으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여전히 가격은 좀 비싸겠네요. 가격이 비싸죠. 대략 네. 어느 정도나 합니까? 대략. 거의 그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한 달 100만 원.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이제 자기 부담이 한 10%이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예, 본인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약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본인 부담이 한 7만 원 정도? 예, 네. 그 정도에서 대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한 달에 예. 7만 원 정도 본인 부담하시면 이런 화제의 신약들을 쓸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럼 이 7가지가 현재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음. 예, 뭐,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요. 네. 이 7가지 가운데 나는 뭘 쓸까? 네. 저 중에 뭐가 가장 나한테 좋을까?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요? 예, 그게 아직 앞으로의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소위 요새 의학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밀의학입니다. 예, 정밀의학이란 뭐냐? 개인의 맞춤형 의료라는 거죠. 그 사람의 유전자나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 약이 잘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직은 연구 단계고 그런 정밀의학으로 시대로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걸로 해서 임상에 활용되는 단계는 아니고 연구 단계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가장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처방해왔던 약, 그런 약을 중심으로 먼저 1차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새로운 약들을 이제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아주 경험이 많은 대가가 이렇게 베스트 옵션,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주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좀 경과도 좀 지켜보고. 네, 그리고 각각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A라는 환자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콩팥이 안 좋고, 그래서 약제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고려해서 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약이 잘 들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임상적으로 이제 근거가 있는 약을 처방을 해보는 것이 이제 현재 그 의학의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 4가지 주사가 TNF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항체 주사가 되겠는데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 경험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4가지 가운데 네. 어느 하나를 고른다. 네, 근데 이제 약제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케이드라는 주사는 2달에 한 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는 맞아야 되고요. 좀 이렇게- 시간은 2시간 더 걸리고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자가 주사로 자기가 피하에다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하긴 하네요. 편하죠. 그렇지만 조금
찌를 때 좀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훨씬 편하죠. 음. 병원에 오래 누워 있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음. 요거는 예를 들면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휴미라. 예, 네. 엠브레는 일주일에 한 번. 어허.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지금 네. 1, 2, 3, 4 보면은 네. 1번은 어떤 게- 벌써 네. 병원에 가서 정맥주사 맞아야 되고 시간도 2시간 걸리니까 네. 일단 불편하니까 좀 탈락이고 2, 3번보다는 4번 4번. 심포니가 네. 가장 편한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는 네, 말이죠.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 달에 맞는 주사는 그만큼 효과가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약이라는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이 효과가 오래 남는 약은 부작용에서 회복되는데 아이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주로 노인들이나 음. 좀 면역이 떨어지고 그런 감염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반감기가 짧은 그런 약을 쓰고요. 좀 자주 가기는 해야 하지만 네. 부작용을 고려해서 예. 그리고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비교적 나이도 젊고 면역학적으로 좀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환자의 그런 스케줄이나 편의를 고려해서 덜 자주 맞는 주사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 면에서는 거의 대등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 6, 7번은 그러면 언제 쓰시나요? 다섯 번째 이 오레인시아라는 주사는 이것도 이제 정맥 주사하고 피하 주사 두 종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좀 순한 주사. 그렇지만 좀 안전한 주사. 강력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효과는 좀 적다. 적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사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고 동반 질환이 많은 사람들, 뭐 폐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당뇨도 있고 이렇게 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감염에 대해서도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런 주사를 또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여섯 번째 주사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강력한 주사. 좀 센 주사, 맞으면 그래요? 빨리 좋아지는 주사. 네, 뭐 어.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염이나 피부 감염이나 그런 데서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주사. 그래서 좀 심하고 어떤 우리가 암중 수가 높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주로 저는 이제 6번. 악템라. 예, 상품명인가 예, 보죠. 맙테라라는 주사는 네. 이런 약제에 실패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 급여로는 2차 주사로. 근데 네. 이 주사의 장점은 뭐냐?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좋은 경우는 오래 간다는 거죠. 이런 주사는 뭐 2달,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만 맞아야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맥 주사를 한 번 맞게 되면 네. 효과가 6개월, 어떤 어우, 사람의 야. 경우는 1년, 어떤 사람이 2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6개월, 예, 1년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또 장점은 있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1번에서 6번까지 헤매지 말고 저거 좀 맙테라 저거 그냥 바로 한 번 맞으면 좋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비싸서 그런가요?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약은 주로 연구가 된 것이 이러이러한 거에 실패한 경우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한 연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전부 다 주사제죠. 먹는 네, 건 주사. 없는 거죠. 근데 먹는 것이 이제 현재 주사는 먹는 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먹는 것으로도 이 생물학적 제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아닙니다. 생물학적 공법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근데 주사를 맞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글쎄요. 네. 계속 맞아야 되니까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맞다 보면 그것도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통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주사들은 어떤 특정한 한 원인이 되는 그런 염증 물질을 갖다가 그런 차단하는 그런 약제인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폐암을 치료하는 약제라든지 그 다음에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제, 먹는 약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항암제. 어떤 한 물질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밑에를 여러 개를 차단하는 쉽게 말하면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타쌍피로 하나를 때리면서 여러 개를 차단하는 네. 예, 그런 효과를 가진 약물이 나오고요. 그런 약물들은 분자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분자량이 크면 먹으면 다 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약이 이제 하나 신약으로 개발돼서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은 경구약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 약 있고 이름은 뭐예요? 젤잔스라는 약물이 되겠고요. 네.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된 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돼서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2차 약물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곧 1차 약물로 이제 바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그 젤잔스라는 약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험이 1차 환자는 적용이 안 되고. 예,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두고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이제 이런 생물학적 제재에 실패한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게 성공하면서 모든 회사가 이제 이런 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먹는 그래서, 쪽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약물로 유럽에 허가받은 약물이 또 있습니다. 아, 이제 그것도 이름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바르시티님이라는 약인데요. 예, 그 약이 개발된 게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로만 해서 신약 개발이 그런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약물이 7, 8가지. 제가 아는 겁니다. 7, 8가지나 지금 먹는 뭐 약으로 임상 시험하고 곧 허가받을 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예, 네, 환자가 만일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신약까지 포함해서 몇 분 정도까지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현재는 한 90명 정도. 야, 예, 그 근데 이제 정도까지도 좀 몇 년 더 지나면 거의 한 95명 정도까지는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신약으로 희망. 말이죠. 예, 이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삶의 질과 상관이 있는 병이거든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신약 개발도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건국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이상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